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 차원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퇴임 후 첫 외부 행사로 101세이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3월 5일에 32.4%가 나왔어요. 한국여론조사연구소 KOSOI 크소이라고. 그리고 3월 15일에 37.2%. 그런데 지금 19일, 20일 조사에서 어제, 오늘 지금 내놓은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 39.1%.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40%가 뭐 내일 모레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요. 아마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은 최고인데 이거 한 40%까지는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40%. 얘기했죠. 아마 이제 이거 40%를 확 넘기는 쉽지는 않아요. 워낙 여러 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도가 옛날에는 이제 이거 2강 1중 예. 이랬죠. 예. 지금은 이제 1강 1중 1약. 그렇게 됐죠. 1강 예. 윤석열 1강. 예. 그다음에 이재명 1중. 예. 이재명은 이제 이거 21.7%예요. 21.7%면 거의 더블 스코어죠. 그렇죠. 이걸 이제 2강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1중. 예. 그다음에 또 이낙연은 또 반이잖아. 11.9%. 여기는 이제 뭐 완전히 2강도 아니고 3강에서도 탈락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 쓸 때 1강, 1중, 1약 이렇게 세 명을 분류하는 게 맞고요. 아마 근데 윤 총장의 지지율이 뜨는 게요. 워낙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 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첫째는 이제 그 반문 지지층. 예, 그렇죠.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잖아. 좀 이따 보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그게 전부 윤석열 지지율로 흡수되고 있거든요. 예. 반문. 예. 그게 첫째 이제 지지층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적으로 공부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 TK, PK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 본인의 아버님 연고부터 해서 본인 연고가 충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수도권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지역 저기 충청하고 영남 연합 있잖아요. 영충연합 이게 제일 좋은 대선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토층이 보통은 이제 그 반문이면 젊은 층의 비토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근데 지금 20대 층이 문재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이제 그 정의라든지 공정, 법치, 그다음에 그 상식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아요. 예. 보통 이제 보수 후보들은 젊은 층의 지지는 못 받잖아요. 어르신들만. 그래서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 세대도 망라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 망라하고, 그 다음에 반문 지지층을 폭넓게 흡수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지지율이 고공행진인데 쉽게 이제 그 가라앉지는 않을 지지율이다. 이래 보입니다. 한때는 이재명 지사가 일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독주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지금은 위원장이죠.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 다 이번 조사에 보니까 2.5%, 1.4%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일강 체제인데, 이재명, 이낙연도 역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LH 사태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으로 돌아선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제가 보기에 이제 이재명하고 이낙연 중에요. 이낙연은 이제 저는 윤석열 효과하고 관계없다 봐요. 이낙연은 이제 그렇죠. 이미 갔어요. 윤석열 총장이 뜨기 전에 예. 이미 10%대로 더 떨어질 것도 없고 네. 이미 완전히 그 탈락해버렸잖아요. 이낙연은. 본인들은 이제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신드롬 있잖아요. 예.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재명이가 독주하려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재명이가 가장 피해자냐? 이재명의 지지층을 보세요. 이재명의 지지층 중에 반문재인 표가 많죠. 예, 예. 이재명은 이제 그 반문재인 세력이잖아요. 친노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재인은 정말 싫은데,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쪽으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쪽으로 많이 돌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근데 일중으로 내려온 게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한테 상당히 그 많이 표가 지지층이 이전됐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문재인이나 친문 세력도 고민은 고민이겠어요.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면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뭐 스타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재보선이 끝난 대로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금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뭐 대선까지는 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반타작 3분의 1 되는 사람들을 끌고 우리 후보다 이렇게 나가기에는 참 거시기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뜨니까요. 완전히 이제 그 청와대나 대깨문 그 문재인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 공포, 경악,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윤 총장이 총장일 때 죽인 사람 보세요. 총장일 때 조국이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지방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권력 실세 1위 손혜원이. 예. 그다음에 실제 권력은 우리 위안부처럼 이게 윤미향 같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시민단체야. 예. 윤미향, 손혜원, 그다음에 장관 출신 김은경, 예. 그다음에 울산시장 대통령의 30년형 송철호 총장 때 다 썰어버렸죠.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추미애, 박범계, 뭐 문재인 일정 문다희부터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 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잡아야 되겠다. 이게 놓은 게 최근에 저는 이해찬. 그러니까 이해찬이 갔는데 그 윤석열이 저게 검사냐 깡패지. 그리고 이게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찬이가 나서서 윤석열 자꾸 견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저는 친노가 얼마나 윤석열을 무서워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이런 데 그 반증이 아닌가. 어떤 분이 그 이해찬이는 뭐 뒷방늘기를 하길래 저 그랬죠. 이해찬이는 명실상부한 상황 실세다. 그렇죠. 문재인이 보고 어이 문 실장, 문수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 보고 너 보좌관 이러고 봐. 유시민 보고도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재명의 멘토잖아. 예. 이재명이 보고 이해찬이가 한마디 하면 이재명이도 깨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찬이는 실세 중에 실세가 나서서 윤 총장 견제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여권이 얼마나 윤 총장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그 다음에 행보가 신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입당 내지는 연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지율도 좀 출렁일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보여지지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참 중요한 윤석열 총장의 정무적 판단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모 종편에서 예. 지금 윤 총장 캠프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윤 총장 취재한 거예요. 가장 근데 그 야구로 비교하면 세 가지 고민하고 있다. 제가 이 비유를 방송에 했거든요. 예. 야구로 비교하면 이제 그 첫째는 윤 총장인데 그 투수 아닙니까? 실제 야구 선수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언제 등판할 거냐? 예. 등판 시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총선 전이냐 후냐.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보선. 예.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박사님 말씀하신 선수로 등판할 때 유니폼 색깔이 뭐냐? 유니폼 색깔이 빨간색이냐? 예. 국민의힘. 예. 아니면 이제 그 회색 있잖아. 넥타이처럼. 예. 제3지대 회색이냐? 요 두 번째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무리 투수는 이제 구질이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 윤 총장은 법치 빼면 뭐냐? 빈술이 아니냐? 다른 외교 안보 뭐 경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 근데 요즘 윤 총장이 오늘 그 일부 언론 놓지만 책을 엄청나게 읽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분야별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읽고 있다고. 책을. 따라서 이제 그 구질을 다양화하는
변화구를 직구, 던져. 변화구, 체인지업, 뭐 슬라이드 있잖아. 예. 이게 바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인데, 근데 그 결론적으로 저는 등판을요, 노골적으로 보선 전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등판하진 않고, 근데 그러겠죠. 은근히 외곽에서 돌면서 좀 몸을 풀면,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툭툭 비판해주면, 이게 자유파한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직접 등판보다는 몸을 풀면서 오히려 이제 외곽에서 우리 그 보수 후보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도와주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지금 직콕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종의 대권 플랜이랄까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난번에 대외 메시지 이것 때문에 공보팀도 좀 구성할까 한다 하고 정무팀이랄까 아무래도 정치에 있었지 않으신 분이니까 뭐 주변에 또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손발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줄 그런 참모진이랄까 이런 것들도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 공보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윤 총장이 주는 그 대국민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보팀 말고도 서로 지금 윤석열이 뜨니까 도와주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다면서 온갖 줄을 어떻게 대가지고 윤석열 총장 쪽 오고 어떻게 내태옥을 만들어 볼까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그 선배도 이제 중앙일보의 간부 출신인데 예. 이완규 변호사 있잖아요. 이완규. 예.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변호사죠. 예. 거기 이제 주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에 가서 일한다. 이런 데 분도 있고요. 뭐 캠프가 있어야 이제 뭐 일을 하지 뭐. 아니 자기들이 사무실 내고 알아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선일보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그 부장 이제 조선일보사 신명희선 이분도 이제 그 가서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 총장이 마지막 그 사퇴할 때요 어느 신문하고 했습니까? 국민을 국민일보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조중동 출신의 기자를 공보로 쓰면 이게 보수를 확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사님 뭐 경향신문 출신이지만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출신을 썼다? 그럼 이게 완전히 진보로 가는 거잖아.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상대적으로 작은 국민일보나 뭐 한국일보 출신을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에 국민일보 말고 또 세계일보도 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심은 저는 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공보를 갖다가 이제 그 한 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조정동 메이저 언론이 주가 돼서 공보팀을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도라든지 여기까지 좀 이게 공보팀을 뭐 여러 명 복수 체제로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제지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경제지에서 또 정치 쪽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역시 영상 시대니까 청와대도 대변인을 전에는 뭐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신문 쪽을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방송 출신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영상이다 보니까 방송에 익숙해야 하고 또 방송 용어에 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보팀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가장 그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보도도 됐지만 윤 총장이 이제 가장 지금 공부하는 게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는 이제 그 경제하고요. 하나는 이제 그 외교. 외교 안보가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그 경제 식견이 뛰어납니다. 옛날에 그 법대, 저도 법대 다닐 때 경제학 원론 미시 거시를 저는 박세일 교수하고요. 그 다음에 정운창 교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법대 학생 중에 보통 경제 원론을 듣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학생은 그때 학생이잖아. 정운찬 교수인데 그 화폐금융론. 이 상당히 어려운 고급 과목입니다. 화폐금융론은. 이거 이렇게 뭐 혼자 들었다. 이런 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통계 경제학 교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릴 때부터 뭐 집안의 그 분위기 어디 갑니까?
제가 알기로 윤석열 총장도 저도 비슷하지만 법책은 거의 다 버리고 저도 이제 역사책 뭐 외교안보 경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윤 총장도 경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반인보다 상당히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 본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도 프리투 뭐 선택할 자유, 예. 프리투 추정과 선택할 자유 있잖아요. 예. 우리 프리드만. 예. 밀턴 프리드만 예. 교수. 이런데 그 어떻게 경제학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기는 어렵잖아요. 법조인이. 이런 거 보면 이게 저는 경제, 그다음에 외교안보도 상당히 식견이 때려 보입니다. 윤 총장은 보면 인문학적 식견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역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서문호 선생님도 뭐 역사 관련 책을 낸다더니 언제 내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이거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있죠 옛날에. 예, 그 예. 출판사인데 원고는 다 넘겨주고 다만 이제 그 박운순 흑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저도 역사책 이번에 그 한국 인물 2권, 그다음에 다음에 세계 인물 이렇게 놓고 저도 이제 그 행시는 국제 통상을 했어요. 아, 경제학. 예.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그 법대 넣어도 경제학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옛날에 사법고시에 경제학 과목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윤 총장도 저는 뭐 경제적 식견은 걱정 안 해야 된다 봐요. 저도 국문학을 했습니다만은 조순 종예 조순. 뭐 정운찬의 지도 교수죠. 예, 또 그때 재정론 이현재 교수인가 네. 총장까지 하신 분 그런 것들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